세계적인 투자 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량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가들의 이러한 조언들이 언제나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은 개별 우량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시 어떠한 함정이 있는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한 팁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영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적인 투자 명사들의 명언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투자의 천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되었고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량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몇 종목 사라. 그리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두 투자 명사들의 말처럼 우량주의 장기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투자 세계에서는 투자 대가들의 명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량주에 대한 장기 투자의 함정과 실패 사례를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20년간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와 탑10 그룹 현황을 5년 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부동의 1위 초우량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현대차도 부침은 있었으나 꾸준히 순위에 들고 있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2016년까지 랭크되어 있다가 사라졌고 최근 들어 SK 하이닉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41만 4,500원 하던 주가가 금년 1월 26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매입 당시 주가를 넘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주식에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더라면 고스란히 손실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10년 전 22만 1,000원 하는 주가가 금년 1월 18만 9,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 초반 차화정 호황 때 강보합으로 올랐었고 작년 초 애플과 전기차 협력설이 나돌면서 깜짝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10년 전에 최저가로 하락해 있습니다. 현대차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블루칩 우량 주식 중 하나인데 10년 동안 여기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KT, 즉 정전 이름 한국통신을 볼까요? 이 주식은 1999년 12월에 17만 9천 원의 최고점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요. 그러나 10년 전 34,400원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은 금년 1월 31,25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주식에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 이상 장기 투자했더라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대형 블루칩 우량주지만 장기 투자하면 손실을 입게 되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든 세 기업들이 결코 나쁜 회사라든지 주식을 당장 팔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그대로 되풀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고려할 때 실패할 수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미국은 어떨지 가볼까요? 이 표는 과거 20년간 5년 주기로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와 탑10 그룹의 현황입니다. 2001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2006년과 2016년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엑선모빌은 2006년, 2011년 1위, 다른 해에는 상위권에 랭크되었다가 작년에는
기술주들의 약진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워런 버핏이 CEO로 있는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6년과 작년에 탑 10에 랭크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부침이 심한 가운데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 소프트 사만이 유일하게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1년부터 탑 10 기업에 들기 시작하여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애플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G2를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44달러 하던 주가가 10년 후 금년 1월 9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을 했고 한때 탑10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던 G2는 미국 최대의 종합 전기 회사이지만 여기에 10년간 장기 투자했더라면 고스란히 손실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엑선 모빌을 볼까요? 2012년 1월 주가는 84달러, 금년 1월 7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엑선 모빌에 10년간 장기 투자했더라면 결과가 손실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텔을 볼까요? 세계 최대의 다국적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탑10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공룡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고 초인류 기업의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인텔은 그나마 앞에 두 회사보다는 나은 편인데요. 2012년 1월 26달러였던 주가가 금년 1월 49달러로 올랐습니다. 이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기술주들의 약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런 버핏이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조언대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고 나서 수면제를 먹고 10년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과연 부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부자는커녕 투자 원금이 깨져 있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동안 장기 투자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겠지요. 반면에 장기 투자에 성공한 종목을 볼까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22,140원이었던 주가가 금년 1월 73,300원까지 약 3배 상승했습니다. 한때 10만 전자까지 바라다 보았으나 큰 조정을 받은 주가가 이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20년 동안 시가총액 탑10에 이름을 올렸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를 보면 더더욱 놀랍습니다. 2012년 1월 29.5달러였던 주가가 금년 1월 311달러로 약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대가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조언이 틀리거나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장기 투자는 종목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동 제공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생존자 편향, 즉 survivorship bias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생존자 편향이란 실패자에 대한 가시성 결여, 즉 lack of visibility로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생존자들의 성공 사례에 집중하여 생기는 쏠림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량 기업에 대한 생존자 편향은 블루칩 주식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과신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량 기업의 개별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종목 선택 시 생존자 편향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 중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15년에 바닥을 찍고 추세적 상승을 시작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주가가 A점 정도까지 오르면 경제신문이나 방송에서 온갖 장밋빛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주식의 투자를 망설여 오던 김존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B점에 다다르게 되면 상투를 잡게 되지요. 여기서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되나 존버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하락하다 살짝 오른 시점에서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다시 계속 5년 동안 하락해서 40% 이상 폭락합니다. 이제는 팔 수도 없고 더 물타기를 할 의지도 없습니다. 마침내 김존보 씨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주식에 대해 자신의 매수 원칙이나 투자 목적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될 때 언제라도 과감히 손을 털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회사든 영속 기업을 지향하지만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여기 그래프에서처럼 창업, 성장, 경쟁, 성숙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재도약이냐 퇴출이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성장 곡선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맥켄지사의 경영 전문 컨설턴트였던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만이 공동으로 집필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은 1년 만에 300만 부나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회사들을 면담해서 밝혀낸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철저한 실행력, 고객 밀착 경영,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람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가치에 근거한 실천력, 핵심 사업에 집중, 조직의 단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격함과 온유함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이 중에서 피터스가 커버 스토리에서 선정한 43개 기업 중에서 절반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 책이 제시한 8가지 특징은 여전히 불변의 법칙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유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위한 종목 선택 시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등 정량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성적 측면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장기 투자 전략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기술 혁신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해야 하고요. 투자 기업의 성장 지속 가능성, 즉 서스테이너빌리티 여부를 주시해야 하며 초우량 기업의 여건이 여전히 충족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하고요. 우량주 장기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생존자 편향 우영과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로 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그리고 투자 종목에 대한 자신의 매수 원칙이나 투자 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투자 달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량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조언해 왔으나, 둘째, 과거 20년간 경험적으로 한국 및 미국의 시가총액 탑10 우량 기업의 순위는 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 추이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고요. 셋째, 한국과 미국의 탑10 기업 중에서 과거 10년간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우량주도 비일비재하여 장기 투자에 커다란 함정이 있으며, 넷째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량주 장기 투자에 실패하지 않도록 앞에서 제시된 5가지 성공적 투자 전략에 대한 팁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우량주 장기 투자의 함정과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영상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톡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